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스토캐스틱 3강으로 스토캐스틱 기관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20, 60, 120일 기간을 체크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현재봉을 기준으로 20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죠. 20의 기관값이 있는 동안에는 쭉 하락을 해서 얘는 계속 침체 쪽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저가선에 근접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고가선과 저가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0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60에 5짜리 스토캐스틱을 하나 올려놨고요. 여기 점선 지나가는 것, 이것이 60의 고점과 저점들입니다. 20의 고점선은 여기 있었는데 60의 고점선은 아직 크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20에서는 이와 같이 상승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지만 60에서는 이렇게 하단 쪽에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0짜리 스토캐스틱도 같이 올려보았는데요. 120선의 스토캐스틱 고점선은 여기 있고 저점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고점선이 이 60짜리는 고점선이 일려 와서 변경했기 때문에 과열을 표시하지만 120짜리는 아직도 고점선이 위에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열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값을 수정해 줌으로써 보조지표 슬로우 캐스틱의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스토캐스틱의 기관값을 잘 조정하는 것이 스토캐스틱을 잘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트 구간을 바꿔서 상승 구간 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20 슬로우는 50선에 다가서거나 50선을 깨고 내려오거나 또는 침체에 깔아앉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60에서는 살짝 빠지죠. 절반에 50의 절반 정도. 그리고 아직 침체에 안 들어갔습니다. 더 늘려서 120을 보게 되면 아직도 과열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빠져나오네요. 차트 우측에서 보면 고점선은 동일합니다만 20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저점선에 다가와서 침체 쪽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60선은 여기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바닥까지 남아있죠. 120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절반도 못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20 슬로우에서는 고점과 저점 사이를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20선은 서서히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빠른 매매 하실 때에는 이런 20선이 천천히 추세 매매 등을 할 때는 긴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 기관값에 따른 장단점이 바로 확인됩니다. 20의 기관값을 갖고 있는 스토캐스틱을 보면 하락과 상승, 침체, 또 하락, 고점 부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120을 보면 상승한 이후에 쭉 과열 상태를 유지합니다.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얘는 쭉 와서 하락합니다. 그리고 50 부근에 걸쳐 있다가 침체로 빠져듭니다. 침체로 빠져들 때도 20은 등락을 합니다. 스토캐스틱은 50선을 기준으로 상승 강도, 하락 강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0선에 50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거는 120선의 강세 구간이 됩니다. 즉 추세가 되는 것이죠. 60으로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것이 추세가 되고 120은 이게 추세가 되지만 60은 이게 추세가 됩니다. 20에서에는 추세를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60이나 또는 120에서 강한 강도의 상승의 힘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이 20을 보면서 또는 20보다 더 짧은 기간값을 가진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매매를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장기적인 상승 강도를 갖고 있을 때 중기적인 상승 강도를 포함해서 가장 단기적인 상승 강도를 주는 것들 이런 거 이쪽으로 올라가는
요 위 100선 위에서는 얼마큼 더 올라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닥 50선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런 선들을 따라가면서 매매에 임하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강도, 상승 강도와 하락 강도를 읽는 법이 이제 눈에 익는다면 스토캐스틱의 지표를 변화시켜 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큰 구간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죠. 120선은 이렇게 과열과 침체를 표시한 선이고요. 그 다음 60선은 파란색 선으로 중간, 20선이 가장 빠르게 진자 운동을 합니다. 120선의 과열 구간을 이용해서 60선과 20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20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80선이 내려가는 지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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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됩니다. 내려가는 지점을 주가에 표시해 봤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여기서 과연 매도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점에서는 주가가 여기까지 적어도 이 캔들까지는 어떤 특별하게 매도적인 캔들의 신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는 연속으로 내려가는 음봉과 연이어 나오는 음봉들 살짝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와서야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내려가는 이 두 개에서는 특별하게 내려가는 캔들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좀 보이네요. 장대 음봉들이 쭉쭉 내려오죠. 20 슬로우에 80을 내려가는 이 다운하는 선을 주가를 추적해 보니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을 매도 지점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상승에 진입해서 요 신호에서 그냥 팔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죠. 예. 이 수익을 위한 청산 지점이라고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지점에서 매도를 시작하는 지점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뒷배경으로 120짜리나 60짜리가 80 이상의 과열 현상을 쭉 갖고 있다면, 여기까지죠. 갖고 있다면 더군다나 여기서 매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매도 배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이 매도 배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을 보겠습니다. 20, 60, 120 모두 강세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강세 구간입니다. 이 강세 구간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수평선의 기준에서 등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횡보해도 100선을 찍을 것이고요. 이렇게 고가선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고가선을 따라서 계속 캔들이 들러붙어 있다면 역시 100선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와 이와 같이 세 개의 선이 모두 다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횡보하거나 그 이상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런 80선을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청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지점에서 이것에 대한 상승을 즐긴 마지막 파티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을 때는, 강세를 갖고 있을 때는 굳이 여기 중간에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구간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해서 진행되는 다음 구간을 보면 60선과 120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선이 8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주가를 보면 저점을 하나씩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이 저점에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청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 50선을 깨고 내려가죠. 이건 여기서 일단은 매매를 멈추고 다음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20선의 하락과 동시에 60선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보인다면 60은
여기 80선을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20은 50선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80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20선은 50선, 60선은 80선. 예, 그렇게 딱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앞에 이 점에서도 60선이 80선을 빠져내려오죠. 50선도 빠져내려오고요. 1차로 정리해주고 여기 50선을 다시 치고 올라가고 80선을 다시 올라갔을 때 이쯤 어디에서 재진입해도 무리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다시 지우고 깨끗한 화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는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승 강도가 가장 센 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선의 움직임을 보면서 주가의 변화를 읽어줍니다. 주가의 변화를 읽어주면서 여기서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재진입할 것인지 여기서 청산할 것인지 여기서 청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침체 구간 쪽으로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이 차트 구간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네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에 구간은 가격이 좀 움직이지 않는 횡보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1차 횡보, 2차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 들어선다는 의미는 고가선과 저가선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스토캐스틱도 이와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 20분 좀 빠르기 때문에 과열에 잠깐 들어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20선과 80선 사이를 과감하게 뚫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느낌이 올 때는 매매를 잠시 중지하고 기다리던가 하는 방식을 관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 여기서 여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왔던 이런 느낌들이 없죠. 예, 주가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은 잘 걸러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하락 구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상승과 마찬가지로 하락 구간에서도 60과 120선이 침체에게 빠져 있으면 이게 20선이 움직여도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죠. 주가의 흐름상 언젠가는 20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지점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연결돼서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반대로 여기죠. 여기서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앞에가 뒤에가 안 보일 때 이게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60선, 120선이 모두 다 같이 빠져나오고 20선도 활기차게 힘차게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찔러볼 수 있는데 이때 찔러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상승하죠.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잠시 올라가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가서도 얼마 못 가고 또다시 하락합니다. 예. 이 분석법은 나중에 분석법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시점이 오기 전에는 적어도 상방에 배팅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고점이 발생하는데요. 이 고점이 발생하는 20과 60의 고점이죠. 둘 다 과열에 들어왔는데요. 20선은 여기가 20선인데요. 20선은 주가가 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60선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이 60선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기준선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준선이 내려왔느냐 가격이 올라갔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기준선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120선이 올라서질 못합니다. 만약 가격이 올라서 20선도 60선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 120선도 이렇게 50 이상선으로 올라섭니다. 주가의 변화가 여기까지는 없었죠. 주가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60선이 50선 이상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이 내려오고 있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이 60선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주가가 이제부터 상승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길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 기준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50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지 실제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미리 이것을 보면서 예측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관값을 정할 때 3개씩이나 올려놓고 같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얘가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 전체 흐름의 방향은 이렇게 약세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스토캐스틱을 읽을 때 이 중심선을 그려놓고요. 상방은 강세 구간, 하방은 약세 구간으로 계산하고 계시면 가장 잘 맞습니다. 이 분석법으로 이 선들을 주위에서 관찰해서 지켜보는 것이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는 가장 주안점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선 또는 세 선들이 하방 쪽에 있으면 하락 세력이 강하고 위쪽으로 있으면 상방 세력이 강합니다. 이거는 전체 차트를 보면 다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60선과 120선이 50 이상의 강세 구간에 들어있는 경우, 거기에 또 20선까지 위에서 강세 구간 위에서 노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 우측에처럼 60선, 120선이 기본적으로 50선 밑에 있으면서 20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내려갈 때에는 하락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스토캐스틱의 기본이기 때문에 3개의 기관값을 두고 60과 120,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지금 종합 차트죠. 예,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와 다른 종목엔 또 다르게 또 기관값을 정하겠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로 보면 60과 120 놓고 과열권에 들어설 경우, 침체권에 들어설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더 많은 선들이 걸쳐 있는가, 강세 구간에 있는가, 약세 구간에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차트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스토캐스틱이 기관값이 다른 3개의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 나온 스토캐스틱의 움직임, 일정한 패턴들이 있죠. 패턴과 이 주가의 움직임을 잘 연구해 보시는 것이 스토캐스틱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이 스토캐스틱을 이와 같이 3개 정도 대입시켜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캐스틱의 구성과 원리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패턴을 익힌다면 분석은 그 다음 단계에서 쉽게 결정됩니다. 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한 오해와 근본적인 이해를 하거나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이 구간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무슨 뭐 80이니 20이니 이런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 이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찾는 법은 이 스토캐스틱의 기본 구성과 원리에서 나옵니다. 스토캐스틱은 조금은 미묘하고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무슨 뭐 매매법 하고서 이렇게 딱딱 단정지어서 하는 것을 실전 매매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구성과 원리 그리고 강세 약세를 보는 모멘텀 지표에 대한 기본 요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슬로우의 기본 구성과 원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실제로 이러한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스킬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